안녕하세요. 별코딩입니다. use state, use effect와 같은 기본적인 리액트 훅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컴포넌트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컴포넌트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훅은 use memo와 use callback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도 use memo 훅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use memo가 무엇인지, use memo를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 컴포넌트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use memo에서 memo라는 말은 memoization을 뜻해요. memoization이란 동일한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해야 된다면 맨 처음 값을 계산할 때 해당 값을 메모리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또 다시 계산하지 않고 메모리에서 꺼내서 재사용을 하는 기법이에요. 더 간단히 말하자면 자주 필요한 값을 맨 처음 계산할 때 캐싱을 해둬서 그 값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캐시에서 꺼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함수형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함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함수형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된다는 건 그 함수가 호출된다는 거예요.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함수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변수들이 초기화돼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를 한번 볼게요. 컴포넌트 안에는 value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 변수는 calculate라는 함수로부터 값을 받아오죠. calculate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어떠한 계산을 해서 10이라는 숫자를 반환해주는 단순한 함수예요. 대부분의 리액트 컴포넌트는 state와 props의 변화로 인해 수많은 렌더링을 거쳐요.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마다 value라는 변수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calculate 함수는 반복적으로 호출되겠죠. 만약 calculate 함수가 어떤 무거운 일을 하는 함수라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calculate 함수는 무의미한 계산을 반복해서 value라는 변수에 같은 값을 반복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이에요. use memo를 사용해서 memoization을 해주면 이런 상황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use memo는 처음에 계산된 결과값을 메모리에 저장해서 컴포넌트가 반복적으로 렌더링이 되어도 계속 calculate를 다시 호출하지 않고 이전에 이미 계산된 결과값을 메모리에서 꺼내와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러면 use memo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use memo는 두 개의 인자를 받아요. 첫 번째 인자로는 callback 함수, 두 번째 인자로는 배열을 받아요. 첫 번째 인자인 callback 함수는 우리가 memoization 해줄 값을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이 callback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바로 use memo가 리턴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인 배열은 의존성 배열이라고도 불려요. use memo는 배열 안에 요소의 값이 업데이트 될 때만 callback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memoization 된 값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memoization을 해줘요. 만약에 빈 배열을 넘겨주면 맨 처음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만 값을 계산하고 이후에는 항상 memoization 된 값을 꺼내와서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좋은 use memo도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오히려 성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use memo를 사용한다는 건 값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따로 메모리를 소비해서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값들까지 모두 메모아이즈 해버리면 오히려 성능이 악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use memo는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조금 어려우셨나요? 설명이 길었으니까 이제 코딩하면서 use memo를 함께 사용해 볼게요. 자, 저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통해서 간단한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계산기 이름은 어려운 계산기예요. 어떠한 숫자에 만을 더한 값을 여기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주는 계산기예요. 숫자 만은 큰 숫자니까 어려운 계산기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늘 그랬듯이 앱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고 컴포넌트 바깥에 여기 하드 칼큘레이트라는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먼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거는 우리의 앱 컴포넌트예요. 우리의 앱 컴포넌트 내부에는 넘버 타입인 input 태그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input 태그에 value로는 hard number가 들어있어요. hard number는 여기 이렇게 위에 만들어준 state예요. 여기 이 화면에 있는 숫자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마다 여기 onChange 안에 있는 이 set hard number라는 함수가 불려서 hard number state를 업데이트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span 태그는 이 hardsum이라는 값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해줘요. 여기 있는 hardsum은 우리의 앱 컴포넌트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예요. 이 hardsum은 hard calculat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hard calculate가 리턴하는 값으로 할당이 되어요. 여기 바깥에 있는 hard calculate라는 함수는 어떠한 숫자를 받고 이 숫자에다가 만을 더한 값을 리턴해주는 간단한 함수예요. 이 hard calculate는 말 그대로 어려운 계산이기 때문에 이 의미 없는 for loop를 엄청 많이 돌려가지고 좀 오래 걸리게 만들어 봤어요.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앱 컴포넌트는 함수형 컴포넌트예요. 함수형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함수고요. 우리의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된다는 것은 이 앱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는 초기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앱 컴포넌트가 반복해서 렌더링이 된다면 여기 안에 있는 하드썸이라는 변수도 계속해서 다시 초기화가 되겠죠. 그 말은 이 하드칼큘레이트라는 함수가 반복적으로 불려가지고 여기 있는 하드썸 변수에다가 반복적으로 값을 할당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브라우저에 있는 숫자를 바꾸면 이 하드 넘버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앱 컴포넌트는 다시 렌더링이 되겠죠? 그러면 정말 렌더링이 될 때마다 이 하드 칼큘레이트 함수가 다시 호출이 되는지 한번 여기 있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툴을 이렇게 열어주고 자 리프레시 해주면 맨 처음 렌더링이 됐을 때 여기 이 함수가 불려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 증가시켜주면은 자 여기 이렇게 다시 콘솔이 찍힌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증가시켜줘도 이렇게 콘솔이 다시 찍힌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하드 칼큘레이트 함수는 이 의미 없는 for 루프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증가시키는 버튼을 클릭을 딱 해주면 바로 즉각적으로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딜레이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클릭 클릭 짠 클릭 짠 1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네요. 왜냐하면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될 때 여기 있는 하드썸이 다시 초기화가 되려면 이 하드칼큘레이트라는 함수에서 값을 리턴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한 1초 뒤에 하드썸에 값이 들어오게 되고 값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여기 있는 스팬 태그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테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에는 EasyNumber, set EasyNumber 똑같이 use state를 사용해서 1로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컴포넌트 외부에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이름을 easyCalculate라고 지어볼게요. 콘솔은 짱 쉬운 계산. 그리고 이거는 쉬운 계산이니까 여기 있는 의미 없는 for loop를 지워주고 얘는 인자로 받은 넘버에다가 만이 아니라 1을 더해주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하드썸 밑에다가 easysum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easysum은 우리가 방금 만든 easyCalculate로부터 값을 할당받고요. 그리고 인자로는 easynumber 이 스테이트를 전달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쉬운 계산기를 만들 건데 여기 있는 어려운 계산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h3 태그는 쉬운 계산기로 바꿔주고 똑같이 input 타입은 number 하지만 value는 easynumber 이 방금 만든 easynumber 스테이트를 넣어주고 onChange는 set hard number가 아니라 set easynumber를 부르도록 해줄게요. 자 이렇게 스팬 태그 안에도 1 더하기 1로 바꿔주고 그리고 스팬 태그가 보여줄 값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easysum 변수예요.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저장. 자 여기 쉬운 계산기까지 브라우저에 잘 나왔죠? 이 쉬운 계산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쉬운 계산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증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 위에 있는 어려운 계산기처럼 딜레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화면에 딱 나와야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클릭 오 클릭 오 어려운 계산기처럼 똑같이 1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여기 easyCalculate 함수를 봐도 그냥 콘솔 하나만 딱 찍고 바로 값을 리턴해 주는데 대체 왜 딜레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앱 컴포넌트가 함수형 컴포넌트다 라는 거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쉬운 계산기에 숫자를 이렇게 증가시켜주면은 EasyNumber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스테이트가 바뀐다는 말은 곧 우리의 앱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앱이라는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하드썸과 easysum 두 개의 변수 모두 다 다시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드칼큘레이트라는 함수도 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넘버를 바꾸건 easynumber를 바꾸건 이 하드칼큘레이트 함수 안에 있는 이 의미 없는 for loop가 이만큼 돌아가게 돼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easynumber라는 스테이트를 변경할 때는 이 하드칼큘레이트 함수가 불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너무너무 행복하게도 리액트는 useMemo라는 훅을 제공해줘요. 이 useMemo라는 훅을 사용하면 어떠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이 변수들이 초기화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았다면 앱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이 되더라도 다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갖고 있던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useMemo를 바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 있는 하드썸은 이렇게 코멘트 처리해주고 똑같이 const 하드썸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유즈 메모를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여기 유즈 메모 임포트 시켜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즈 메모는 두 가지 인자를 받아요. 첫 번째 인자는 콜백이에요. 이렇게 콜백 함수를 하나 받고 이 콜백 함수의 리턴 값으로 우리가 메모아이즈 할 값을 주면 돼요. 우리가 메모아이즈 할 값은 바로 이 하드 칼큘레이트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배열을 하나 이렇게 받아요. 이 배열은 dependency array, 다른 말로 의존성 배열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다 어떤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이 바뀔 때만 여기 이 콜백 안에 있는 이 하드 칼큘레이트를 다시 호출해서 이 하드썸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조건이 들어가는 데죠.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다시 초기화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가 하드 넘버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하드 넘버가 변경이 돼야지만 이 하드 칼큘레이터가 다시 불려서 이 하드썸을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드 넘버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미 그 전에 갖고 있던 하드썸의 값을 재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저장해서 한번 브라우저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리프레시 해주고 이제 여기 어려운 계산기를 하나 딱 증가를 해보면 똑같이 1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 게 보여요. 클릭, 증가, 클릭, 증가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콘솔을 봐도 어려운 계산하고 짱 쉬운 계산 여기 이 두 함수가 모두 불린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쉬운 계산기의 값을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면은 클릭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딜레이 없이 화면에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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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여기 콘솔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계산은 실행되지 않고 짱 쉬운 계산만 이 이지 칼큘레이트만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쉬운 계산기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증가를 시켜준다는 거는 이지 넘버 스테이트를 바꿔준다는 거죠. 여기 있는 유즈 메모 혹을 보면은 하드 넘버가 바뀌었을 때만 하드 칼큘레이트를 불러서 하드썸을 초기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쉬운 계산기를 증가시킬 때는 하드 넘버 스테이트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미 메모아이즈 된 값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 같나요? 정말 좋죠. 하지만 사실은 리액트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1초 이상 걸리는 함수로 컴포넌트 내부의 변수를 초기화를 해줄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유즈 메모가 빛을 발하는 상황은 따로 있어요. 이건 다음 예제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난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유즈 메모가 정말 빛을 발하는 상황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네요. 지금 있는 나라는 한국이고 여기 비행기 타자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외국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누르면 한국, 외국, 한국, 외국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앱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앱 컴포넌트는 두 가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스테이트는 넘버 스테이트인데 이렇게 0으로 초기화가 됐죠. 이 넘버 스테이트는 바로 여기 있는 인풋의 밸류로 쓰이는 값이에요. 여기 있는 인풋은 바로 여기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루에 몇 끼 먹어요를 증가시켜주면은 여기 있는 넘버 스테이트가 증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테이트는 is Korea라는 스테이트인데요. 이 스테이트는 불리한 값이에요. 초기화는 true 이걸로 해줬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버튼, 비행기 타자 버튼을 눌러주면은 만약 현재 is Korea가 true면 false로 바꿔주고 false면 true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버튼이죠. 그리고 우리 앱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변수로는 location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 location은 만약에 is Korea가 true이면은 한국이라는 스트링을 할당받고 만약에 is Korea가 false라면은 외국이라는 스트링을 할당받아요.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브라우저를 리프레시 해주면 맨 처음에 is Korea는 true로 할당이 되니까 로케이션은 한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p 태그에 나라는 로케이션, 이 로케이션 안에는 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 타자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is Korea가 false로 바뀌기 때문에 로케이션은 외국이 되겠죠. 그래서 나라 땡땡 외국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보이죠? 너무 빠르게 설명했나요? 한 1분 정도만 여기 있는 코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use 이펙트를 하나 추가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dependency array 의존성 배열로는 안에다가 로케이션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여기 use 이펙트 임포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use 이펙트 안에다가는 콘솔 로그를 하나 이렇게 출력해 줄 건데 use 이펙트 호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의존성 배열에 로케이션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use 이펙트는 맨 처음 컴포넌트가 화면에 렌더링이 될 때 그리고 로케이션이 바뀌었을 때만 실행이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개발자 콘솔을 이렇게 열어주고 리프레시 시켜주면은 여기 유즈 이펙트가 호출된 게 보이죠? 그리고 하루에 몇 끼 먹어요를 아무리 변경을 해줘도 유즈 이펙트는 호출이 되지 않고 여기 있는 비행기 타자 버튼을 누를 때만 이렇게 유즈 이펙트가 호출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여기 있는 넘버 스테이트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주면은 이 앱이라는 함수가 다시 불려서 렌더링이 되는 거죠. 아무리 렌더링이 많이 돼도 여기 있는 로케이션이라는 값은 계속해서 다시 초기화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넘버 스테이트만 바꿔줬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 안에 들어있는 값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스트링을 할당받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국이 들어있겠죠. 이 유즈 이펙트가 불릴지 말지 리액트가 판단할 때는 여기 의존성 배열 안에 있는 로케이션의 값이 렌더링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 안에 있는 값이 바뀌었을 때만 이 유즈 이펙트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행기 타자를 클릭하면 로케이션 값이 한국이라는 스트링에서 외국이라는 스트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의존성으로 전달해준 로케이션이 스트링과 같은 원시 타입이 아니라 오브젝트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로케이션에다가 이제 스트링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한번 할당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지워주고 오브젝트 country라는 키를 하나 만들어주고 is Korea가 true이면은 한국, 그리고 false라면은 외국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p 태그 안에는 location.country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리프레시를 시켜주고, 자, 이제 여기 비행기 타자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유즈 이펙트가 호출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하루에 몇 끼 먹어요를 증가시키면은 똑같이 유즈 이펙트가 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로케이션은 변경이 되지 않고 넘버만 변경이 되었는데 대체 유즈 이펙트는 왜 불리는 걸까요? 잠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타입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에는 두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어요. 바로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이에요. 스트링, 넘버, 불리언 같은 친구들은 원시 타입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객체 타입이에요. 변수는 어떠한 값을 넣어둘 수 있는 상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변수에 원시 타입의 값을 할당하면 그 값은 이 상자에 슉 하고 바로 들어가요. 하지만 객체 타입은 조금 달라요. 어떤 변수에 객체 타입의 값을 할당하면 객체는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변수라는 상자에 넣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메모리상의 공간이 할당되어서 그 메모리 안에 보관이 돼요. 그리고 변수 안에는 그 객체가 담긴 메모리의 주소가 할당이 되고요. 같은 원시 값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변수를 비교 연산자로 비교를 하면 true가 나와요. 왜냐하면 변수라는 상자 안에 있는 값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똑같아 보이는 객체를 넣어준 두 가지의 변수를 비교하면 false가 나와요. 왜냐하면 변수라는 상자 안에는 메모리상에 주소가 들어가 있고 두 객체는 다른 주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주소를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하루에 몇 끼 먹어요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이 넘버 스테이트가 바뀌기 때문에 이 앱이라는 함수가 다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로케이션이라는 변수도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를 또 할당을 받을 거예요. 아무리 이 오브젝트가 눈으로 보기에 똑같이 생겼어도 사실은 다른 오브젝트예요. 이 오브젝트는 이전에 있던 오브젝트랑은 다른 메모리상 공간에 저장이 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로케이션이라는 변수는 또 생성된 이 오브젝트의 주소를 참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유즈 이펙트, 리액트의 관점에서는 이 로케이션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오브젝트가 똑같이 생긴 오브젝트여도 로케이션은 변경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로케이션이 참조하고 있는 주소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걸 해결해 주려면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됐을 때 이 로케이션 변수가 다시 초기화되는 걸 막아주면 되겠죠? 이 로케이션 변수는 is Korea state가 바뀌었을 때만 초기화가 되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use 메모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이 로케이션을 메모이제이션 해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코멘트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use 메모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use 메모의 첫 번째 인자로는 콜백 함수. 이 콜백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바로 메모아이제이션 해줄 값이죠. 우리가 메모아이즈 해줄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두 번째 인자인 의존성 배열에는 is Korea를 넣어주면 돼요. 이 코멘트는 지워주고, 자, 이제 다시 리프레시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자를 누르면 똑같이 유즈 이펙트가 호출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하루에 몇 끼 먹어요를 증가시켜 보면은 자, 숫자는 증가가 되는데 유즈 이펙트는 불리지 않죠?
이렇게 해주면 정말 효과적으로 컴포넌트를 최적화시킬 수 있어요. 이 유즈 이펙트에서 만약 뭔가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면 꼭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게 좋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유즈 메모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함께 알아봤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